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축구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인구는 많은데 축구를 못하는 나라 탑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인구수와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인구는 많지만 축구를 못하는 나라 탑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에 선정된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의 인구수는 약 7천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14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제일 축구 강호인 태국,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를 7번 우승한 동남아시아의 강호이죠. 자국 리그인 태국 프리미어 리그는 동남아 축구 최강자이며 동남아 유일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거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와서도 브리람 유나이티드가 2013년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별리그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2021년 ACL 참가팀 확충 이전까지 거의 없었죠. 아시안컵 최대 성적은 1972년 대회 3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안게임에서는 1990, 1998, 2022, 2014년까지 4위만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 베트남에게 동아시아 최강자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 2020년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무패 우승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에게 넘겨준 동남아시아 최강 자리를 되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9위에 선정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인구수는 약 9,8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95위입니다. 박항서 감독 부임 이전까지 피파 랭킹 130, 140위권에 머물렀던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도 변방 취급을 받았는데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 베트남은 동남아 최강팀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AFF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태국을 넘어 피파 랭킹 두 자릿수 진입에 달성하면서 동남아시아 최강 자리에 등극했죠. 하지만 베트남 축구의 한계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동남아권에서 충분히 먹혔던 베트남의 스피드와 체력이 아시아 강팀들을 상대로는 돋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 축구가 한 단계 도약했으며 박항서 감독이 발굴한 선수들 대부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는 충분하죠. 즉 베트남 축구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8위에 선정된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인구수는 약 1억 1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73위입니다. 표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예전 국명이 자이르였을 때 1974년 서독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이집트, 모로코에 이어 아프리카 통산 세 번째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지만 16강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 무득점 그리고 실점 14점으로 16위로 대회를 마무리 짓게 되었죠. 특히 유고슬라비아전에서 기록한 0대9 패배는 당시 독재 체제였던 자이르의 상황을 대변해줍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브라질인 만큼 다음 경기인 유고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자이르. 하지만 당시 대표팀 감독인 비디니치가 유고슬라비아 출신이었는데 자이르의 독재자 모부투 대통령이 유고를 8강에 올리기 위해 모국에 져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고와 경기를 앞두고 비디니치를 경질하고 현재의 응원단장으로 가있던 체육부 장관을 감독 대행으로 앉히게 됩니다. 결국 자이르는 9대0으로 대패하게 되었죠. 콩고 전쟁 이후 자이르는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은근히 스쿼드가 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세드릭 바캄부, 마르세유의 샹셸 은젠바 등 다수의 유럽파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월드컵 본선에 다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올라 48년 만에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었으나 최종 예선에 모로코를 만나 본선 진출에 아깝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7위에 선정된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인구수는 약 1억 16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36위입니다. 아직까지 월드컵에 진출한 기록이 없는 필리핀. 현재는 아시아 약체로 분류되지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축구협회를 만든 나라이며 홍콩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프로리그를 열었던 나라였죠. 하지만 세계 2차 대전으로 필리핀 전역이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축구 인프라도 같이 날아갔고 이후에도 축구에 대한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축구 실력이 타 아시아 국가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의외의 부분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아냈는데 바로 풋볼 매니저였죠. 필리핀의 어떤 FM 팬이 2005년에 하브리그 유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임스 영어스밴드, 필 영어스밴드 형제가 잉글랜드, 필리핀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발견, 축구협회에 제보했는데 두 선수는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소환에 응했고 빼어난 활약을 하며 필리핀의 국민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필리핀 축구협회는 필리핀 복수 국적자를 찾아 필리핀 국대에 합류시키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필리핀의 축구 실력은 향상되고 있죠.
필리핀 혼혈 선수들의 귀화 정책 덕분에 필리핀은 비교적 많은 유럽파를 보유한 팀이 되었고, 그 덕에 2019년 아시안컵 본선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6위에 선정된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수는 약 1억 2,5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38위입니다. 왈리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 약체로 불리곤 하는데 월드컵 본선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60년대 아프리카 강호로 불리곤 했죠. 195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 1962년 우승 등 최전성기를 지나고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2014년 월드컵에서 최종 예선에 도달했지만 나이지리아에게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는데,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에 빠지며 전력이 느슨해진 이집트를 2대0으로 격파했으나 조별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5위에 선정된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수는 약 1억 7,2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92위입니다. 벵갈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방글라데시.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기록은 없지만 축구 인기는 유달리 높은 나라인데, 축구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육성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가대표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서도 떨어지는 수준인데, 자국 프로리그도 2007년에 들어서야 피파와 AFC의 도움으로 리그가 창설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2003년에 우승했으나 이후 조별리그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에 선정된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인구수는 약 2억 3,9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95위입니다. 인구가 억대인 나라 중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나라이며 유일하게 200위권까지 떨어져 본 나라인 파키스탄. 2억이 넘는 인구에도 크리켓과 하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기 종목에서 최약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월드컵과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A매치를 치르지 않은 아시아 유일의 팀이기도 한데, 2019년 캄보디아와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치른 이후 3년 가까이의 A매치 기록이 전무하죠. 게다가 2019년 경질된 호세 안토니오 노게이라 감독이 임금체불 문제로 파키스탄 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내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가 자국의 축구 대표팀 육성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3위에 선정된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수는 약 2억 7,6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49위입니다.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이 유일한 월드컵 진출 기록일 정도로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인도네시아. 하지만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동남아시아의 강호였는데,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은 단 한 번도 못했지만 준우승만 6번을 한 기록이 있으며 AFC 아시안컵에서도 1996, 2007년까지 본선 진출에 성공하였죠. 그러나 2010년대를 지나며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실패, 아시아 내에서도 고전했는데, 2020년 신태용 감독 선임 이후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인도네시아는 2020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반등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필리핀처럼 인도네시아계 유럽 선수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3 AFC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2위에 선정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수는 약 14억 2,5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81위입니다. 현재 국가대표팀 중 자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중국은 국민당 정부가 집권하던 중화민국 시절부터 축구의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은 축구 국가대표팀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으나 유럽팀과 평가전에서 대패를 거듭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축구 광이던 덩샤오핑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 축구 부흥 프로젝트를 통해 엄청난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대회에서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죠. 또한 무지막지한 자금력의 동원으로 중국 슈퍼리그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단 측에서 높은 연봉을 주다 보니 해외 진출보다 자국 리그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정작 중국 선수들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헝다 사태가 전 세계를 덮쳤고, 중국 프로리그 또한 임금체불 문제로 팀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용병 선수들까지 팀을 떠나고 있어 중국 축구계의 앞날이 밝지 않아 보입니다. 1위에 선정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약 14억 2,800만 명이며 피파 랭킹은 101위입니다. 인도 또한 14억 인구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한 약체 국가인데요. 축구 종주국 영국의 가장 큰 식민지였던 만큼 19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아시아의 강호축에 들었죠.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 축구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며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인도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필드하키의 인기에 밀려 축구에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8번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남아시아 지역의 강호이며 2014년 인도 슈퍼리그의 출범에 따라 인도 내의 스포츠 자본이 축구에 몰리면서 단숨에 인도 팬들의 관심을 끌었죠. 인도 슈퍼리그는 기존 인도 축구리그의 흥행 참패에 따라 인도 최대 재벌 기업 릴라이언스의 주도하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리그를 만들자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리그로 미국의 MLS를 벤치마킹하여 제작되었죠.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프레디 융베리, 로베르 피레스, 다비드 트레제게, 니콜라 아넬카가 영입되면서 세계 축구계에 인도 슈퍼리그란 이름을 알렸으며 위의 선수들의 은퇴 이후에도 리그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유럽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인도 국가대표팀의 성장도 동반되었는데 2019년 AFC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 태국을 4대1로 격파하며 AFC 첫 승을 기록하였고 2023 AFC 아시안컵 또한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인구는 많은데 축구를 못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가 48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 본선 티켓이 8.5장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팀이 월드컵에 진출하게 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